그 오늘 그러니까 저 최근에 대통령실 들어갈 때마다 정말 안 어울리는 구호를 걸고 있구나. 뭐 공감, 상생, 연대 이거를 계속 걸어놓고 캐치프레이즈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안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의료 대란 그렇죠, 물가 민생 그렇죠. 뭐 지금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1, 2위가 의료 대란하고 경제 민생 물가인데 이게 지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의료 대란이 1위고 뭐 민생 물가가 2위인데 나머지 불통, 불소통 이걸 합치면 그거보다 1위보단 더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그 지표를 보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사가 이런 행보를 하면 이거는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게 맞고요. 대통령의 또 육성은 어떻습니까? 응급실이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라고 했잖아요. 그 뒤로는 약간 주춤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소리 질렀잖아요. 국회 나와서 가짜 뉴스라고 막 윽박 질렀잖아요. 저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관료로 참모로 보좌하는 역할에 이제 사실 머물렀는데 이게 대통령실의 기류구나. 이 응급실 뺑뺑이로 전 정말 눈물이 나는 게 너무 어린 아이가 응급실을 못 찾아가지고 도니까 엄마가 그 구급차 안에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 지금까지 의식을 못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살짜리. 예. 저는 이런 상태를 보고 가짜 뉴스라고 윽박지르는 이 정부의 태도 이건 공감은 아니에요. 이건 불통이죠. 이건 불통을 넘어선 거예요. 이건 국민들한테 사실상 저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 정말 남길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우리는 공감한다. 우리는 방향성은 맞다. 우리가 하는 건 개혁이고 너네들은 반동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로 그러니까 검찰 출신 정치인 다시는 안 된다. 아와 피아를 그냥 구분하고 적과 나만 있을 뿐인 이 구도로 어떻게 정치를 수습하고 좀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전혀 못 벗어나는구나.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근데 진짜 응급실 문제는 심각한 것 같아요. 어제도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손가락 절단 환자 뭐 5시간 돌아가지고 그랬다고 하죠. 그다음에 임산부 저는 진짜 이거 분개해요. 네. 25주에 양수가 터진 거예요. 네, 그럼 하혈했다고. 굉장히 위급한데 75군데를 병원을 돌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 의료 선진국에서 75군데나 연락을 했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애가 잘못돼도 좋다라는 보호자가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게 그리고 의사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정부하고 갈등하면서 일을 안 해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자세를 좀 낮추고 내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일단 대화를 좀 해봅시다라고 어떻게든 그 대화 테이블에 앉혀서 달래서 상황을 좀 이게 국민들이 피해가 화가 나죠. 그리고 의사들이 저러는 거 문제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건 그 무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운영하고 대통령의 지휘라는 것은 국민 그 안전에 관련된 무한 책임, 최종 그렇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게 본인이 옳다고 주장한들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거라면 이건 바꿔야죠. 예? 본인 생각이 현장에서 안 먹히는데 그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의사분들도 국민들 생각을 할 겁니다. 안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 번에 2,000명 이게 지금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2,000명인데 그 회의록도 다 없앴다는 거잖아요. 왜 왜 2,000명인지. 혹자는 뭐 어떤 분이 2,000명을 얘기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디 집원이 2,000번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저는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백지 상태에서만 출발한다면? 근데 정부는 이미 내년도 입시 손댈 수 없다. 이러면 벌써 의사분들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냥 둘러리 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협의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전부 막아버리고 당신들 와서 우리 얘기 듣고 도장 찍어줘. 우리 옆에 서서 사진 찍어줘. 이거거든요. 누가 그럼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이 문제의 모든 책임과 최종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런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 전국에 네. 그 응급실 가서 자리 지켜. 그다음에 군의관들 다 집어넣어 235명 더 때려 넣어. 근데 가봐야 막상 이 사람들은 할 일도 없고 네,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못하고 뭐 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언론에 계속 이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보도가 되니까 급기야 지금 어떤 대책이 나왔냐면 소방관들 그 응급 네. 현장에서 나오는 거 그 개인 의견 말하지 마 입틀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방 전국 공무원 노조에서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논평까지 낸 이런 네. 상황인 건데 이런 방식으로 틀어막을 수 있겠냐는 아니요, 거예요. 이건 완전 땜질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구급차 안에 영상 같은 거, 그 환자들이 막 오열하고 막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육성 상황에 이런 게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상을 틀어막는다고 국민들이 왜냐면 그렇게 피해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온열 환자 제대로 못하고 정말 지방 어디서 손이 잘렸는데 막 강원도에 가야 되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앙 의료원에서 집계를 하는데 그게 현장에 가는 출동하는 구급대원들한테는 전혀 이게 아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된다라고 해서 연락해보면 안 된다라고 그러고. 이거는 어쨌든 풀어내야 돼. 의사들한테 대안 내놓으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정부가. 정부 정책의 주체는 대통령이에요. 정부예요. 의사들은 그 정책의 수혜 대상일 뿐이에요. 너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놔봐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당연히 박민수 차관은 경질해야 돼요. 이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겠습니까? 의사들이요? 제가 댓글 중에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미 현장에서 이탈한 의사들은 퇴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안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다른 병원을 알아보든지 어쨌든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의료 현장에 특히 응급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동의는 더 멀어지는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어쩌자는 건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가짜 뉴스라고 폄훼하기나 하고 저는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이 정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당초에는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발언하지 그러니까요. 않는 사람이었는데 태도가 지금 바뀌었어요. 총선 때 사임한다고 하고 나서 지금 벌써 한 5개월 이상을 맞습니다. 더 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보기엔 최장수 총리 기록 깰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부합하도록 지금 발언 기류가 바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의 그 차관도 그렇고 다른 장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을 보고 뭔가 완충을 하거나 그 변화를 하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정책 운영이 아닙니다. 오로지 용산 대통령만 보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정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한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점점 상황은 나빠질 겁니다. 왜? 옹이하고 보이하려고 하는 순간 결국 국민들로부터 생각은 멀어지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더 분노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당연히 상황이 더 악화되겠죠. 아니 근데 분노가 저는 진짜 되던데요. 일단은 뭐가 분노가 되냐면 어제 나온 조선일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실은 제가 기사를 스크린해 보니까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MZ 세대에게 맞는 고품질 전투 식량을 개발하겠다. 이게 2021년 9월달 기사거든요. 이제 그로부터 지금 뭐 2년 3년 지난 가운데 대통령 뭐가 나왔냐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전투 식량을 직접 구매해 맛본 것으로 알려졌다. 예. 장병 식생활 개선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외국의 군 음식을 체험해 본다는 취지다. 어떤 건지 맛을 좀 본다는 거죠. 그리고 연휴 기간에 대통령 군부대 방문할 예정인데 이때 추석맞이 간식도 준비할 것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와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근래 들어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전투 식량을 직접 인터넷에서 구매해 먹은 것으로 안다. 젊은 장병들을 잘 먹여야 한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대통령이 직접 외국의 전투 식량을 맛봄으로써 우리 군 전투 식량과 비교를 해보고 개선점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의료 대란 때문에 난리인데 대통령은 직접 인터넷에 본인이 구매를 쇼핑을 해가지고 전투식량 갖고 와서 먹어보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궁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아까 그 공감 능력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 지도자의 정도면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두 가지 덕목이 첫째가 공감 능력이고 두 번째 균형 감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균형 감각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 식량 얘기가 지금 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아니 온 국민들은 지금 응급실을 못 가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쟁 납니까? 그걸 뭐 부추기는 건 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점. 그 지금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가 응급실을 못 가고 심지어는 그 유명하다는 김종인 박사도 집에서 좀 그러니까 좀 다치셔서 머리. 예? 네. 이마 찢어져가지고. 응급실을 가는데 뭐 수십 군데를 다녀서 겨우 어떻게 가는. 그렇죠. 아, 그 정도 유명하신 분도 그런다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평상시에 그냥 응급실 갈 수 있는 일을 지금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거기다가 원래 대통령이 좀 먹는데 진심이시잖아요. 근데 메뉴에 관심이 많으시고. 근데 지난번에 그 해군 작전 기지에 정박했던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승선을 했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직접 조리실을 방문해가지고 조리대, 싱크대 모두를 열어보고 구경하면서 미군 당국자들이 많이 놀랐다. 진짜. 굉장히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크대까지 살펴보기 싱크대를 굳이 볼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복창 터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처음에 이렇게 네. 많이 사람들이랑 어울렁 더울렁 계란말이도 하고 김치찌개도 하고 네. 이 이미지가 아주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 이게 뭐야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아 그래도 뭐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너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이런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어요. 군대를 가서 시찰을 하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보고를 받고 어떤 상황인지가 보고 이게 기사가 나와야지 싱크대를 열어보고 뭘 먹고 전투 식량이 저희 이제 남편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집에 뭐 사드리고 좀 이래요. 근데 맛의 편차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외부에서 좀 이상하게 조리해서 먹고 이러더라고요. 좀 예, 어렵게. 예. 그런데 대통령이 군에 대해서 인식도 본인이 저는 뭐 군복무를 하지 않은 건 그건 뭐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비판의 대상은 당연히 될 수 없지만 그 경험치가 없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군장명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부사관들이 안 하겠다라는 거죠. 나보다 일반 병이 월급이 더 많네. ROTC 지원율이 급감한다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오래가 그나마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있었는데 이게 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어도 국립대 의대생들 지금 군의관으로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이 6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일반 군으로 간다는 게. 전 이 동인이 없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만 원이라는 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군의관이 180만 원이래요. 그래서 180만 원 받고 3년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애들이 엄마 차라리 이러느니 그냥 빨리 28개월 갔다 오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군의관 안 가고 그냥 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예. 합리적인 선택인 예.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는 그렇게 큰 정책을 입안할 때 어떤 디테일과 치밀함과 정교함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약속했는데 왜 못해? 해봐.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보수지의 칼럼에서도 지적하는 대통령의 태도잖아요. 왜 안 되는데? 물음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아래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혀 이 종합적이고 정합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는데 한가하게 먹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냐. 너무너무 한가해 보이고요. 이거 국민들이 너무너무 보기 언짢아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박은미 님께서 창원입니다. 어제 친정엄마가 발바닥이 서지 못할 정도로 아프셔서 종합병원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엄마 말씀이 야 나는 병도 아닌 것 같다. 더 급한 사람 위해서 약국으로 갔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진짜.
그 연동원님이 난 65세고 암 환자다. 수술이 늦어져서 암 환자들도 제때 치료 못하면 죽어갈 판이고 노인들은 비싸서 응급실도 못 간다. 이게 나라냐?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라. 증언도 하지 마라. 나중에 다음 정부가 해라. 이런 의견들을 지금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들이 그 먹고 마시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파도 병원을 못 가.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래. 예? 뭐 이런 당국자들의 판단이 있으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90%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료보험료 얼마나 많이 냅니까? 그런데 또 응급할 때는 네 돈 더 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다시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사보험 가입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또 사람들이 당연하죠.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의료 민영화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작 의료보험료 평소에 많이 내는데 혜택을 받아야 될 때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이거 보험료 우리 왜 내는 거니?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의료보험 제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 됐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네. 예.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배워서 그러니까 해보려고 오바마가 하는,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도인데, 야, 그 대통령 한 분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그 시스템도, 그다음에 의료 시스템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본인이 주장했던 2,000명 이거 다 접으시고 백지 상태에서 의사들하고 그다음에 정치권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합의할 수 있거든요. 과학적 근거에서 의사들도 늘리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느 정도로 갈 거냐, 이런 건 논의할 수 있잖아요. 왜 얼마만큼 필요한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 예? 맞는 근데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죠. 나는 뭔가 다른 거에 꽂혀 있지 않냐 이거죠. 뭐에 꽂혀 있을까요? 아, 예, 아까 제가 뭘 좀 본다는 분들한테 꽂혀 있는 게 아닌가. 아 진짜 와. 뭐냐 이거죠 도대체.